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증권 5월 중소형 탐방기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어느 회사를 특정해서 갔다기보다는 이제 1월에서 4월 동안 작성한 그 4개 회사에 대한 1분기 실적 리뷰 자료를 종합을 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4개 회사 중에서 KTB투자증권을 제외한 그 3개 회사, 한양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그리고 현대차증권은 호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 1분기에 91억 원 나와서 재추정치 67억 원 상회를 했고요.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IB 수수료가 잘 나왔고 트레이딩 손익이 방어를 잘했습니다. 이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 공통적으로 트레이딩이 좀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커리지도 당연히 좀 늘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PF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YOY로 상당히 그 증익폭이 클 수 있다, PF를 통한 성장이 뚜렷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제 높은 배당 성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이후로 신규 PF가 좀 전반적으로 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 대형사, 중소형사 가릴 것 없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성장이 뚜렷하게 있을 거다 정도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PF라는 게 그 한 만기가 이렇게 뭐 3개월 만에 끝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쌓아놨던, 그리고 올해 1월에서 2월 동안 쌓았던 그런 PF로부터 들어오는 캐리 수익이 올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증익을 할 수 있는 가시성이 좀 더 증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자료에서는 제가 거의 70% 정도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그거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 당초에 배당 성향을 높게 가정을 했던 거는, 이 회사가 원래 한양재단을 모회사로 가지고 있고 그 재단에다가 배당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익력이 약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한 60%에서 80% 정도 나오는 회사였는데,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감안을 해서 70%를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배당금,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자체는 크게 늘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기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좀 지원의 형태를 바꿔서 앞으로 이게 증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해도 이게 뭐 DPS가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말씀을 드리면요, 연결 이익에서 적자가 나고 별도 이익도 추정치를 크게 하회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이 회사는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PI 부분하고 자회사 실적이 급감을 했습니다. PI도 트레이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딩에서 좀 잘 못했다, 이게 본업액이고, 그다음에 자회사들도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모태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좀 그 주식 평가손과 그런 증시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실적이 많이 갈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도 이제 작년에 이익이 증가한 게 이제 PF로 증가를 했고, 그래서 경상적으로 500억 원대 연결 이익 체력을 맞춰놓은 상황에서 자회사도 정상화가 됐다. 그래서 자회사가 받쳐주는 가운데 이 PF에서 실적도 잘 나올 거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PF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자회사도 지금 실적을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투자 포인트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은 의외로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이 회사가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잘 나온 이유가 확실히 그 차별화된 트레이딩 역량이 뚜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월 자료에서도 이 회사가 트레이딩 역량이 좋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실적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이제 저번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연간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 상품 손익에서 손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그 우수한 인력들이 운용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로커리지 그 트레이딩이 깔아주고 신규 PF가 잘 커서 또 증자도 해놨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뚜렷하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 동력은 뭐 그 증자해놓은 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익도 계속 잘 유지가 됐으니까 여력은 남아 있지만 일단 시장이 얼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클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4월에 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미 잠정 공시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자료는 그 세부 항목들로 좀 실적 리뷰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브로커리지가 좀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개별 기업단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로커리지가 좀 더 잘 나왔고, 그다음에 트레이딩하고 IB가 조금 덜 나왔는데요. 이 브로커리지가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도 지금 거래 대금이 한 5월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증권업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5월까지 거래 대금이 잘 유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메리츠 증권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PF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초에 그 중소형 증권사를 커버를 하기 시작한 계기 자체가 부동산 PF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형사들이 PF를 늘리기 어렵고, 그래서 중소형사들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로직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가 PF 시장 자체가 얼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는 좀 약간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사 개별단에서 봤을 때의 경쟁력을 좀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